오늘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웰다인 지도사 자격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죽음 준비를 왜 해야 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컨텐츠, 커리큘럼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선배인 저로부터 어떻게 데몬스트레이션, 시범 교수하는가 또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강의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하면 웃기기도 하고 몸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음담 패스도 합니다만은 정제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하고는 맞지 않는 멘트죠. 왠지 저 강사는 뭔가 좀 야실한 이야기를 해야지 맛이 땡길 것 같은데 정갈스럽게 얘기를 하겠다. 오늘 또 수업 망쳤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을 누가 썼죠? 제네가 썼나요? 아닌가?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블런트가 썼죠. 유명한 책이죠. 그 에밀리 블런트가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쓸 때도 분명히 목적을 갖고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나 저 소설가나 또는 어떤 영화 감독은 그 끝에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나 또 소설가는 끝나기 전에, 즉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소설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과정이 끝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그림이라면 우리의 끝은 두 음절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죽음이겠죠. 여러분의 삶 또는 모든 인간의 삶은 끝을 향해 갑니다. 곧 그 끝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끝을 향해 갈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죽음을 말할 때 삶이 시작된다. 죽음을 말한다 이 말은 곧 죽음을 공부한다는 뜻이겠죠. 죽음을 성찰한다라는 뜻이겠죠. 죽음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성찰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웰다인 교육의 필요성, 즉 죽음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부인데 거기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이 한마디입니다. 죽음을 말할 때 삶이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강의를 할 때는 바로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죽음을 말할 때, 죽음을 공부할 때, 죽음을 배울 때,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때 너의 삶이 완성된다. 이게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대학 웰다인협회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저는 간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잤나 봅니다. 허벅지 뻑뻑 찌르면서 마음이 설레서 밥도 못 먹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0시간이 걸쳐서 왔습니다. 왜냐? 광주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줄 아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6시죠. 그러면 10시간 전에 몇 시예요? 8시. 8시에 출발했거든요. 여기 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 그 간절함을 어떻게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0시간 동안 갖다 시속 30km 밟아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 오늘 웃기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웃기면 안 된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웃기면 안 된다라고. 여보, 채통 지켜. 당신 강사야. 그것도 유명한 강사야.
품위 있는 강의를 해야지. 왜 그래 자꾸? 라고 해서 오늘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절제하랍니다. 웰다인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등장합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어려운데 제 유튜브로 보면 이거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 유튜브 인문학 강사 김영선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우리 하이데거 형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분은 죽음은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 맞히신 분들에게는 제주도 여행, 요즘 비행기가 비쌉니다. 제주도 여행 3박 4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날짜 지난 걸로. 우리의 삶은 유일무이. 8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이 82억의 인구를 포함하여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지금 미래에 어떤 인류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인간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면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하란다고 합니다. 착하신 분들. 나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맛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외다인 강의 지도사 딱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렇게 조롱당했다고. 여러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죠? 예. 여러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저 김영석 강사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시범 교수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최영수 회장님이 김영석 강사 재밌게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따봉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유일무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인 것처럼 나의 삶이 유일한 것처럼 나의 죽음 또한 가장 유일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죽음은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죽음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여기서는 손을 들어줘야 해. 이 세 문제 중에 가장 쉽거든. 뭔 뜻이에요, 이것이? 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필연성. 좀 뜸을 들어갖고 내가 상품을 제시했을 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다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성질도 급해요. 좀 급하네. 이 선물을 꼭 주고 가야 돼. 안 주고 가면 또 내 아내가 뭘 할 건데 선물 줬어? 아니 못 줬는데 강의를 어떻게 하길래 선물을 못 주고 와?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으로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마치 나의 것이 아니냐, 남의 것이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좀 돼보세요. 죽음이 내일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불확실한 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세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고 죽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성질 급하시네. 좀만 늦으면 상품이 죽으신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 나 장가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얼굴에 장가 안 가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날이 건너면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도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날 놔두겠냐고. 그래서 제가 엄기께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밤을
사실 밤을 두 남녀가 그렇게 엄청 불편하게 잠 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젊은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엄청 빡세게 보냈어요. 짜증나게. 그리고 새벽에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나도 몰래 평소 하던 습관이 있어서 내 안에 이 배꼽, 심장이 어디 아니고 배꼽 위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의 소리가 들린 거야. 가만히 들어봤어. 그런데 오마이갓 벌컹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배꼽에서요. 예. 거짓말 하세요, 저 지금. 의심하죠. 이따가 아직 결혼 안 했죠? 남편 없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번 친구 짝꿍이라도 이따가 화장실 가서 들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소리가 벌컹 하면서 막 그게 천지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여자 짠하다. 아이 짠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버려. 그럼 끝났어. 끝났다는 뭔 말이요? 아침은 저녁처럼 시작한단 말이요? 아니면 영원히 헤어진단 말이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침은 다시 저녁으로 시작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 남자의 자존심 있지. 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날도 삐진 척 사실은 연민의 느꼈으면서도 삐진 척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소리를 낼 때, 살아있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냐? 내 심장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냐?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가? 기계음이 아니고 TV 소리, 드라마 속에 그런 거 말고 EBS 다큐 그런 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그 사운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왜 짠하냐? 심장이 내 아내고 내 아내가 심장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의식이 확장. 그러죠? 의식이 확장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아내를 생각하면 왜 내 아내가 짠했어? 이 내 아내가 즉 이 심장이 무려 여기서 진실을 말해야 하나? 내 여기서 숫자가 나오면 내 정체가 밝혀지잖아. 하여간 꽤나 오랫동안 뛰어왔다는 거. 여러분 냉장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갈죠? 10년? 15년? 10년. 그 빡세게 기계로 만든 그 딱딱한 기계도 10년이면 생명을 다하는데. 응?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세탁기 있죠? 세탁기는 또 몇 년 갑니까? 세탁기. 10년. 응. 그 딱딱한 세탁기로도 10년밖에 못 갔는데 이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내 아내의 심장은 무려 그렇게 오랫동안 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찌 연민과 사랑과 존경과 경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장이 내 아내가 내가 여러분이 이 연약한 이 보들보들한 이 부들부들한 이 삭신이 딱딱한 기계보다도 더 오랫동안 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힘들게 일한 것도 불쌍한 뒤 100년, 200년 뛰게 해보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잖아.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 심장을. 그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 냅둬보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수업하려고. 우리 지금 딱 눈이 맞고 궁합이 맞다는 느껴버렸어, 이제. 굳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멋지게 어떻게 표현하면 삶의 유한성. 삶은 유한하다. 반드시 끝이 있다. 유한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아내가 짠해져 버려. 여러분 짠해져 버려.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천년 만년 살아보라고? 그럼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삶은 유한하다. 서머스 봄이라고 하는
벌써 되겠어요? 아니 아직 없어지 2개밖에 안 입어갖고 이거 벗으면 또 벗으랄까봐. 그래서 한 번 맞들어놓으면 계속 벗으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단편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개콘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TV에 안 나오셨어요? 대한민국 방송국의 불행입니다. 최대의 실수이고. 보도도 참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최영수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하여간 서머셋 모험의 단편 소설 읽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접했을 거예요. 근데 서머셋 모험이 사실은 원작이 아니었어요. 서머셋 모험이 남의 이야기를 빌려서 다시 자기 것으로 단편 소설로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 지금의 중동, 그 말 맞는 중동, 이라크, 바그다드로 고대로 시간과 장소 이동을 합니다. 저와 함께 UFO를 타고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어느 날 바그다드에 있는 어떤 시장에 하인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인 앞에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 하인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막 달려갑니다. 주인님, my master. What can I do?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장터에서 이 죽음을 맞닥뜨렸는데 이 죽음이 나를 보고 위협을 하는 몸짓을 했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야겠어요. 말 한 필을 꺼내주세요. 말 한 필. 2필도 아니, 한 필이에요. 2필 귀찮으니까 빨리 못 도망가요. 한 필, 한 필. 나에게 필요한 한 필이야. 이 너, 딱 한 마리.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주인이 그래, 얼른 도망가거라. 그 죽음이 너를 따라올 수도 없고 쫓아올 수도 없는 바그다드에서 125km가 북쪽으로 난 그곳 사마라로 도망가라. 그래서 주인은 이 하인에게 말 한 필을 줍니다. 이 하인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마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그다드 그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을 가보니까 장터로 가보니까 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게 갑니다. 죽음아 죽음아. 리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부가. 아 죽음아 죽음아. 널 우째서 못다시 왜 why? 내 하인을 겁을 주고 협박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죽음이 뭐라고 하고 말했냐. 나는 당신의 하인을 겁을 주지도 않았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어. 위협을 하지도 않았어. 나는 다만 당황했을 뿐이요. 왜 당황했냐면 오늘 밤 나는 당신의 하인을 사마라에서 오늘 밤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당신의 하인을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125km나 떨어진 이곳 바그다드에서 만났으니 내가 당황하지 않았겠소. 결국 이 하인은 죽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지만 오히려 죽음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을 찾아서 알아서 간 거야. 결국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삶이 유연하다면 같은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은 필연적이다. 이거 그럼 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집에서 왔다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뭔지 또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뭐 와닿지도 않는다. 뭔 소리나 해보면 그런 사람하고 나 단절해버립니다. 전화번호 차단. 우리는 집에서 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집에서 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기저귀를 차고 태어나서 기저귀를 차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뭔 시계?
모래시계 하면 생각나는 고연정.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고연정 알아요? 모르시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아마 아실 거예요. 90년대에 이 모래시계가 나왔어요. 이 모래시계를 잘 보세요. 모래가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봐. 삶, 우리의 인생. 온다고. 이거 왜 온다요? 예? 터치가 돼버렸어. 터치하면 안 되는데. 노터치요? 아니 오터치. 마우스 터치하듯이 화면이 터치가 화면이 돼서 터치가 되면 나뭐 어미, 지금 화면은 그거 어떻게 해? 불안해. 오케이. 만지면 안 되지라. 진짜 안 되지. 오케이. 이름이 딱 떨어지면 으예! 하고 퇴날 거 아닙니까? 아, 왜들 그래요? 수업 좀 합시다. 진짜 수업 시간 왜 자꾸 웃고 그래요? 아니, 이놈이 삶이 딱 시작하면서 이 떨어진 만큼의 죽음이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삶이 시작함과 동시에 죽음이 시작한다. 그리고 이 삶 다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딱 끝나면 여기 떨어지는 과정, 이 죽음도 딱 끝나는 거야. 죽음과 삶이 같이 시작하고 죽음과 삶이 같이 끝난다. 여기 보세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그냥 성장하는 과정이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라. 천만의 말씀. 이 아기들이 여기서 체세포 분해를 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세포가 죽어가요.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수억 개, 수억이? 수조개? 어쨌든 엄청나게 정확한 아니야. 나도 몰라. 그렇다고 따지지 마.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세포에는 체세포가 있죠. 체세포를 감싸고 있는 신발끈 여기 있죠. 요거 보여? 이것이 있어. 그리고 세포가 한 번씩 복제를 할 때마다 이 끈이 짧아져.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끈이 짧아져. 그리고 그 끈이 다 짧아지고 나면 나는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딱 끝나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텔로미어가 즉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진 것은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난자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그 모범생들이 이렇게 막 득실을 역시 이 순서를 공부 잘해. 500개가 있죠. 모든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고 중학교 2학년 지랄 법칙이라고 뭐 지랄 총량의 법칙 이번에 들어봤잖아요. 이 텔로미어가 이 분열할 수 있는 것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 그게 다 끝나면 죽습니다.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생과 사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했죠. 여러분 강사가 될 사람들이죠. 이건 내가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간밤에 잠 못 잤습니다. 이 좋은 샘플들 또 하나 이걸 예시로 들어주세요. 자, 저는 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과 사의 두 가닥의 생과 사라고 하는 지푸라기 맞아요? 지푸라기로 꼬는 새끼 또는 새끼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끼줄은 생과 사로 꼬여야 해. 그리고 이 인생은 그 생과 사로 꼬이는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길면 좋겠죠. 그럼 나의 인생, 나의 새끼줄을 어떻게 강하고 길게 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죽음 교육이고 웰다잉 교육이 되겠다. 자, 죽음 준비 교육과 웰다잉 교육. 저는 이런 수업을 하기 싫은데 오늘 주제가 이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죽음 준비 교육과 웰다잉 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사 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죽음 준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의 마지막 날 짐 싸는 거야. 여행 끝났다. 짐 싸자. 하는 것이 죽음 준비야. 뭐 빠뜨린 거 있냐 없냐 잘 챙겨라. 휴대폰 챙기고 그럼 너 심장 제대로 있는 거 봐. 오장 육부 제대로 있는 거 봐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죽음 준비 교육이야.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거죠. 웰다잉 교육이라는 것은 여행 전체를 성취하는 거야. 아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성취를 해. 그 웰다잉 교육은 뭡니까? 또 만졌더니 뭐 바뀌어온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당겨? 오, 최첨단이네. 이거 하나 나 주세요. 이거 좀, 어렵네. 광주 천년 순천 와가지고, 진짜. 우미 뭐 W3A. 강의하는 시간보다 이거 만지는 시간이 더 많이 오네요. 어쩔까요? 나 미안스러워하네요. 요 6번입니다. 23분까지 언제 가? 이러다 나 중간에 끝나고 가버립니다. 이제 30분 했는 게 1시간 남았어. 근데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왜 막 자꾸 만지고 싶어서.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웰다잉 교육.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할 차례요. 웰다잉 교육. 여행 전체, 인생 전체를 쫙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인생 전체를 쫙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 이 그림은 그냥 읽겠어. 언제부터 시작해야 좋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죠? 이때는 좀 무개념이니까 냅두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소년 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중반이잖아. 이 정도잖아요. 아직도 안 늦었어. 근데 우리나라 이 웰다잉 교육이 국가 정책상 잘못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웰다잉 공부한다고 막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 미쳐버렸어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휠체어 타신 분들 뭐 끌고 모시고 엘리베이터 내리고 올리고 그러다가 강의 끝나버려요. 뭘 웰다잉 교육 이때 해봐 뭔 필요 있냐고. 나 짜증나요. 이해가 갔지라이? 이게 슬라이더 24개 해야 된대요. 뭘 또 웰다잉 교육이요? 그러면 웰다잉 교육의 이해와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뭐가 차이가 들려? 뭔 차이가 있죠? 예? 이해하고 필요성. 좀 늦게 맞췄으면 내가 문제를 낸다 했잖아요. 딱 보면 몰라 이해와 필요성이. 웰다잉 교육은 뭐냐? 웰다잉 교육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것. 웰다잉 교육은 뭐냐? 그러면 웰다잉 교육 필요성은 그럼 왜 웰다잉 교육을 공부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할 것도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웰다잉 교육 필요성은 제가 알겠죠? 개념, 웰다잉의 개념, 웰다잉 뭘 구성되어 있냐?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뭐 장례, 뭐 상속, 뭐 증여,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있겠죠. 주로 우리가 이 웰다잉 처음 접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웰다잉이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웰다잉 교육 필요성은 뭐냐? 왜 그 웰다잉 교육을 공부해야 하냐? 왜 가르쳐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에 대한 답하는 것들이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교육 왜 right now 지금 해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휠체어 타고 웰다잉 교육해갖고 너 곧 죽겠는데 일주일 남았다. 지금이라도 배워. 이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1925년에 65세 이상 20%가 넘어섬으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고령 사회가 됐죠. 다시 말하면 휠체어 탄 사람이 많아졌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비록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시오. 마지막에 좀 하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요즘 노업 사이는 대가족 사이였잖아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증손자까지 같이 살다 보니까 뭐 가족이 다 챙겨서 장례 치러주고 할 것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뭐 할 것이 없었어요. 집에서 다 잘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산업 사이를 건너서 이렇게 핵가족화 되고 이런 거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죽음을 누군가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뭡니까? 국가가 사회가 챙기게끔 돼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보면 부유하게 생겼죠. 고생 한 번도 안 한 것 같죠.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 직업이 아파트 경비입니다. 홀수나짜는 아파트 경비하고 화순 부영 3차에서 오늘처럼 짝수 날에는 강의하고 외대한 강사로서 인문학 강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뭐냐? 경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사 되려면 꼭 경비하셔야 합니다. 경비 특히 임대 아파트 그런 데서 경비를 해야지 다양한 군상들을 봅니다. 고독사가 여기저기 우리 아파트 경우에 최소한 1년에 5건 정도는 있어요. 시대가 이러하니 일당의 강의, 교육 안 시켜야 쓰겠습니까? 예, 해야죠. 또 죽음의 의료와 산업화. 옛날에는 내 몸이 죽으면 죽은 것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 몸이 달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야. 옆구리도 달고 있고 심장도 달고 다리, 허벅지도 달고 뭐 다 달아있어. 내가 죽기 위해서는 기계가 죽어야 해. 내 몸에 달려있는 기계도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 버려. 내가 먹는 약을 먹는 한은 나는 살아있어. 약이 나를 살려불고 의료기기가 나를 살려버려. 이런 시대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약에 의존하는 삶이 좋은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삶이 좋은가? 자연적인 삶을 죽음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등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말하지 않는 문화. 이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난 죽음이 너무나 좋아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내 몸의 절반이 죽음인데 내 인생의 절반이 죽음인데 그 절반을 죽어버리겠대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고. 내가 끝날 때 죽음도 끝나고 죽음이 끝날 때 내가 끝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절반이 죽음이고 내 몸의 절반이 죽음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 이야기를 내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마다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뭘 상식하며 뭘 철학적인가 뭘 사색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깨뜨려버려야 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 그걸 누가 해야 한다? 웰다잉 지도자가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할 일, 자, 공공성과 사회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해야만 합니다. 임종 전후의 갈등 예방. 임종 전후의 갈등 예방 어려워요. 뭔 말이에요, 아저씨? 뭘까요? 막상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수줍이 멋있어. 아까 10시간 동안 오면서 오직 여러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강의 안에 못 봐버렸거든. 여기서 뭔 말이 할지 모르겠네. 힌트도 없네. 뭐 조그만 글씨라도 써놨어야 하는데. 암시할 수 있는 그림이라도. 아무것도 없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짐작으로 나는 그래. 순전히 짐작이에요. 임종 전후의 갈등 예방이란 뭘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어떻게 좀 해볼 생각 없어요? 아버지 재산 좀 어떻게 오빠는 그 유학도 가고 했는데 나는 국립하잖아요. 난 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주면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갈등을 예방을 해야 해. 그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유언장을 쓴다라든지 상속을 미리 한다라든지 증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공공고독사 예방, 자살. 그래서 결국은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지는 문제만은 아니다. 내가 존엄한 죽음을 존엄한 죽음을 안 하고 싶어서 존엄한 죽음 안 하는 겁니까?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봤잖아요. 사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봤잖아요. 존엄한의 반대말, 초라한, 천박한. 초라한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 천박한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 내가 천박하고 초라한 삶을, 죽음을 원한가요? 아니잖아요. 몰렸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이 공공성을 지닌 문제입니다. 사회성을 지닌 문제입니다. 고로 사회적으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문화 형성 반복되죠. 내 인생의 절반이, 우리 인생의 절반은 죽음인데 왜 죽음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음을 놓고 하루부터 저 있죠, 이스라엘처럼 막 토론을 해야 해.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세대 간의 대화를 촉진하다. 이 외일다인 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사저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국가에서 만들었죠, 이걸. 만들었죠. 최근에 2017년, 2018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들이 피드백을, 교육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을 우리의 외일다인 삶에 접목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까 하이데거가 뭐였죠? 1번이? 죽음은? 그렇죠. 죽음은 뭐다?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남에게 맡겨버려요. 네가 내 죽음 책임져. 그리고 죽어버려. 얼마나 무책임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삶의 질과 연결된 죽음의 질. 아까 삶과 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해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작. 뗄래야 뗄 수 없는 쫀득한 게. 시작. 쫀득한 게. 죽음과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쫀득한 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의 실현. 여러분, 연명으로 내가 내 병원에 입원했어. 나는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면 내 아들이 효도 안 남씩 살려버려. 옆구리 뭐 꽂아버려. 먹여버려. 그럼 이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또 반대로 이건 실제로 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겨울에 갑자기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나를 불러요. 그 의사 하는 말이 전남대 병원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요걸 쓰래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나는 그때까지 그것이 뭔지 몰랐어. 그러고 늦은 밤 12시쯤 한방전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날 전남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그걸 쓰래. 쓰는데 쓰고 나니까 내 눈이 막 눈물이 나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울었어. 그 응급실 벽에 기대고. 왜 울었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을 누가 결정해버린 거야? 내가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결정 내가 한 것 해가지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우리 어머니께서 원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우리 어머니가 몰랐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향서를 안 썼고 우리 어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결정권을 내가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남기는 실질적인 유산, 정리되지 않은 죽음. 아까 유언장, 상속, 장례 문제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죽어보잖아요.
당하는 죽음이 되겠죠.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채 당하는 죽음이죠. 그러나 미리 준비했다면 그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윌다인 교육을 또는 죽음 준비 교육을 해야 한다. 무엇이 바뀌는가?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 내가 죽음을 알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파트 경비 안 했을 것이야. 죽음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내 삶이 소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죽음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체면 때문에라도 이런 자리에서 나 아파트 경비해라 이런 말 못하겠지. 그죠? 근데 나는 죽음을 배웠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어. 당당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착하신 우리 여동생 말이고 많은 여동생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께. 그것이 문제랄게요. 그래서 죽음을 아니까 내 삶에 더욱더 충실하게 살더라. 그리고 아파트 경비와 경비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합니다. 그 주민들한테 깍듯이 인사합니다. 굿모닝. Hey, Mrs. Happy New Year가 아니라 Happy Day. 뭐 이러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담배꽁초로 주어도 정말 신나게 줬습니다. 기뻐요. 그러니까 또 뭐가 돌아옵니까? 먹을 것이 막 들어와요. 막 미쳐버렸어. 막 배부를 죽겠는데 막 들어와. 그러면서 내 삶을 기록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서전 씁니다.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감사 표현을 합니다. 고맙소, 사랑하여, 미안하여 등등을 막 입에 달고 다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대화. 오랜간에 맨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되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화해가 돼. 가족이 평화가 찾아와. 요즘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밥통에는 밥이 없고 쌀통에는 쌀이 없고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고 국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어찌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네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구만 지금.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시민의 생명 감수성.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나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길을 가다 그냥 안 갑니다. 항상 길 방바닥을 보고 갑니다. 기미가 있는지 진흥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도 활용력, 사전염려 의료 의양설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호스피스 완화치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활용하면은 나만 좋을까요? 우리 가족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 좋을까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좋을까요? 인류가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웰다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석 항상 물 먹는 것도 멋있어요. 아유, 개안하다. 또 만지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공부는 여러 번 자주 다시 여러 번 자주 빈번하게 시작. 여러 번 자주 빈번하게 맞으면 박수 한 번 짝, 두 번 짝짝, 세 번 짝짝짝 다 얘기했던 겁니다. 하이다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도 이것이 아직 우리 몸에 와닿지 않죠. 우리 생각에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이제 못 살 거예요. 죽음을 향한 존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처럼 들리고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내 마음속에. 우린 죽음을 향해 흐르는 존재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가장 고유하다. 얘기했죠. 가장 확실하다. 반드시 준다. 불확실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실존적 자각. 죽음을 직시할 때에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질문 나갑니다. 이제 빨리 손을 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본인이 시계를 차고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왜 손들었어요? 그냥 질문. 걸려든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말하세요. 제가 작년에 대장암 장기 수술을 했는데요. 예.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생각해 보죠. 딱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후로는 잊어버렸어요. 아니 이제 그 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예. 그런 고비를 만나니까 아, 삶과 죽음은 때려 뗄 수 없는 쫀득쫀득 하고 뭐 찐득찐득합니다. 다리 하나 살기 같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순간 일본에 대해서 꼭 말하지 않고서는 오늘 밤 잘못 잡았다. 통과 2번. 나의 마지막은 내가 설계하고 싶은가 남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가. 자, 여기에 자기가 신고 있는 양말이 검정색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양말 검정색, 손 다 팔 들어요, 팔 들어. 아, 검정색이네. 말씀해 주세요. 자, 나의 마지막은 내가 설계하고 싶은가요? 뭐 아들, 딸한테 맡기고 싶, 결혼 안 하셨죠?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결혼 안 했으니까. 누구에게 뭐, 했으니까 제가 만들어야죠. 그래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면 안 된다. 아파트 경비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래요. 넘버 3. 내가 오늘 죽는다면 전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오늘 죽는다면 내가 전해야 할 말이 뭐냐? 말을 바꾸자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 뭔가 뭐랍니까? 목도리 같은 거 한 사람. 아, 여기 있네. 오, 쉽게. 여기 있네. 이거 세 분이나 있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런 기회 아무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얼른. 자, 가위바위, 양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 내가 오늘 죽는다. 예,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너무나 다 많은 것을 사랑했노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사랑했노라. 이게 앞으로 결혼할 남편부터 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충분히 공감 가죠. 공감이 가면 박수 세 번, 짝짝짝. 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자, 자기가 두르고 있는, 착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기를 바라신가요? 내 눈도 참 신발 향해 하고 있는데, 신발은 나르지오 신발이 제일 좋습니다. 나르지오 신발. 예, 광주 월산도 신화아파트 건너편에 나르지오 있거든요. 그가 정말 신발 좋아요. 이거 나르지오 신발이야. 25만 원짜리. 예. 순천에도 있을 건데, 순천 읍니까고 월산 5동 신화아파트 아시죠? 몰라요. 월산 5동 신화아파트 나르지오. 거기가 우리 누나예요. 꼭 팔아주세요. 그죠? 자, 자기가 금태안경이 있었다는 무슨 들었어요? 금태안경. 아까 답 하셨죠? 금태안경. 여기 분이 두 분이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두 분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가위바위보! 포기했네요. 이겼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네,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예, 뭐 예물 준비? 결혼 준비? 할 것이 없어요? 다 돼 있어요. 다 됐으니까 박수! 준비되자.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 맞이한다? 맞이한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틀림없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퀴즈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외다의 교육에서 맨날 접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인생 곡선 그리기, 차선전 쓰기,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장 삭사하는 방법,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가르쳐. 제일 재미없는 강의. 나 이런 강의 하라면 안 해버려요. 제일 나하고 안 맞아, 일책성이. 이런 강의 내용이. 뭐 용서, 고백, 감사의 편지 쓰라. 이게 죽음 준비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강의하거든요. 삶의 재구성, 버킷리스트.
써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실천해가면 살아라. 뭐 이런 것들 하루에 의미 찾기. 여러분 그 의미 치료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의미 치료.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경비하면서도 그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민들 대하는 것들, 담배꽁초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들,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쁜 꽃을 하나 보더라도 반갑다 꽃 가서 한번 말도 걸어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찾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실천입니다. 일다잉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을 실천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몸에 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서전 쓰다 보면 정말 너무나 득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외우세요.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자, 불러줍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 못본 자, 무등산에 등반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무등산은 빡세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힘들고 지치니까 자기 발만 보고 가. 가끔 쳐다보긴 하죠. 야, 따라오고 있냐? 야, 그 막걸리 제대로 챙겨. 그러다 어쩌다 뒤돌아보지. 아니, 빡세게 앞만 파고 올라가죠. 그러니 옆에 있는 꽃이 보이겠어요? 그러다 무등산 정상에 올랐어. 지가 무등산 정상에서 살 생각이 아니고서 내려오는 것밖에 되겠어요? 내려오다 보니까는 아까 올라갈 때는 못 봤던 갈대밭, 철쭉꽃, 그 다음에 다람쥐, 개울가, 옹달샘, 나뭇잎이 보이는 거야. 와닿지 않습니까?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는 정말 좋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등산에 올라갔을 때 무등산 정상에 올라간 것이 성공일까요? 물질적으로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완성하는 것은 오히려 내려올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다 찾아내. 수많은 조각들, 수많은 돌덩이로 흩어져 있는 나의 삶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닦고 갈아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의 스토리, 서사, 역사, 자서전이나 책으로 엮어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인생이 죽으면 끝장이지 뭐 그런 정리를 하고 말고 해. 다 흐르왔다 흐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전화번호부에서 삭제, 차단,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엮어서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서전이 완성된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서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까요? 자, 자서전은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했죠. 아까 올라가도 못 본 거 밑에서 내려본다 했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후손에게 전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내 삶의 조각들, 나의 아픔, 슬픔, 기쁨, 이별, 뭐 이런 것들, 희노애락, 그냥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로 꿰맵니다.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보석 목걸이가 됩니다. 자,
왜 나의 자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조약돌, 사건, 조각들, 돌멩이들이 쭉 있었죠. 그러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돌멩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너 돌멩이 이름은 말 없는 이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원하지 않았을 가난과 시련의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살 때 2년이나 늦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남자 8살 때 가야 정상인데 2년 늦었죠. 그럼 이 조각, 이 독덩어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늦게 열린 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늦춘 사건. 너의 시작은 2년이었으냐? 너의 끝은 10년이 되리라. 뼈저리게 내가 느낍니다. 만약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다른 위치에 놓일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해야 하는 이유, 죽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16살 때 내 인생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1980년 5월 8일 일어나기 전 전국 대통령배 고교 야구 광주 상고와 광주 일고 그때 선동열 선수 여러분 모를 거예요. 선동열 모르죠? 예. 선동열이라는 유명한 그 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 최동원을 아시는 분도 있네. 하여간 그 사건 그때 대통령배 고교 야구 결승전에 있었어. 광주 상고와 광주 일고 광주 일고가 우승했죠. 선동열이가. 그때 후배들하고 야구를 보고 있었어.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내 후배 녀석이 형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 딱 알다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못 느꼈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 당시에 그날 그 얘기를 들을 때 얼굴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막 땀이 뻘뻘 나면서. 그날 나를 기억을 합니다. 그 독덩어리, 그 삶의 조각, 그 경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늦게 온 이별. 3살 때 시제적인 이별을 했는데 내가 느낀 건 16살 때 늦게 온 거죠. 이때의 의미 부여, 존재와 부재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시작됐다.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일찍 성숙했습니다. 생각은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뭐고 엄마가 뭐고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뭐고는 몰랐지만 근데 뭔가 좀 허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집에다가 수많은 그 동네 찾아가면 돌 있죠. 돌을 갖다가 쌓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그러나 답을 못 찾았어. 여기서 웃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 내 농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돌을 쌓았다고요. 동네에 있는 돌을 모아갖고 돌을 닦았다고요. 이해했어요? 근데 안 웃어요? 한번 웃어. 시작. 와 웃기다.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센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하자. 출가 알아요? 여러분 그 날 알 나이가 아닌데 출가를 했는데 실패합니다. 가출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요즘 결혼한 이후로 제가 가출을 많이 합니다. 가출이 이제 뭐가 돼? 외박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이런 해갖고 공돌이 생활이라는 거 합니다. 공돌이 생활. 이때 나는 제목을 뭐라 붙여? 거리의 교실. 그래서 삶의 밑바닥에서 자립과 현실을 맺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늦게 공부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28살 때 검정고시 패스했고 이제 늦게 대학 들어갔어요. 28살 때. 다 너의 시작은 2년이었으냐 너의 끝은 10년, 100년이 되리라 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곧 할 수 있어요. 젊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늦은 거야. 결혼이라고 제가 내 나이 때는 모두 20대 중반 후반에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36살 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늦게 핀 연꽃. 그 다음에 뭐 기다릴 만큼 성숙한 인연을 만났다. 이것은 보기 좋으라고 한 말이고.
보여주라고. 아니, 저 찍고 있잖아요, 저거. 지금 분명히 내 아내가 볼 거란 말이야, 유튜브에서. 또 이상한 말 해보면 또 내 안에 또 당장 뭔가 들고 오자. 찍어. 찍어. 그 다음에 이제 50대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5060 세대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 챕터 인생의 장을 열고 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웨일다인 강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화순부영 3차 시작. 화순부영 3차 시작. 화순부영 3차 시작. 화순부영 3차. 예, 오시면 꼭 아이스크림 비비비. 예, 저는 비비빅을 좋아합니다. 꼭. 예, 304동입니다. 304동. 예, 304동입니다. 아니, 아빠한테 경비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선생님 옷을 보니까 이거 옷 엄청 비싼 옷이구만. 딱 보니까 있는 집이 자식이구만. 엄마 아빠 잘 만났구만. 딱 보니까. 아니 세상에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 그래서 결국 자사자는 뭐다? 자기 삶을 재정립하고 내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서전이 완성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완성된다. 그래서 어쩌라? 자서전 써라. 정말 못하겠다면 바로 영상 자서전이라도 써라.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사 김영선 치면 영상 자서전이 올라와 있다. 내가 영상 자서전 강사이기도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다. 참고로 간접 광고였습니다. 이게 영상 자서전 내가 만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나 닮았죠? 이게 또 만져가지가. 못 만지게 좀 해요. 못 만지게. 나 미치겠네. 아니 빠꾸 하면 백 같은데. 진짜. 이게 M자. 이게 M자인데 우리 큰 누나 나고 막 들면 안 돼요. 먼저. 그래갖고 이거 잘 안 나와.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작년 이맘때. 근데 딱 미장을 딱 자르는 거야. 보니까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에이 M자네. 그 말은 지도 낮은 대머리 될까 각자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엄청 엠블럼이에요. 엠블럼. 이 엠블럼 살려면 비싸요. 이거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이 엠블럼 값비싼 엠블럼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강의거든요. 이제 할 줄 알아야지. 딱 넘기면 플레이. 지금 나와. 이것은 넘어갑시다. 왜냐면 시간 없는 게. 봐요. 우리 큰 누나 나하고 15년 차이. 이거 3분짜리인지. 꽃빵이. 보성 복내면. 전남대 인문대입니다. 작년 4월달. 예, 이렇게 자세하게 땡큐. 이건 그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편집했고 이 영상 자서전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편집을 합니다. 답보삽. 야, 이 신물이 진지한 모습이라서. 진지한 모습이 진지하다가 진지하다가 밥에 체인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서전은 이렇게라도 쓰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이 과정 자서전 쓰는 그 과정 있죠. 이름 붙이기, 의미 붙이기, 의학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 작업이 엄청 중요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M자형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뭔지 아시죠? 내가
죽어야 할 상황에 됐을 때 줄까 말 것인가, 치료를 받을까 말 것인가, 기계에게 또는 약에게 나의 죽음을 의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내가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가슴이 빵해지고 가슴뼈가 빵해지고 그 부러진 뼈가 심장을 뚫고 내장을 뚫어서 피가 나는데 무지한 이유로 어머니를 그렇게 모질게 고생시킨 아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죠? 효도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어머니 아버지에게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이 걸림돌이 될 때와 뒤힘돌이 될 때라고 생각해 볼까요? 되게 철학적인 사고를 안 한 사람들은 이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쓰는 과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도 과격합니다. 과격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만큼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특히 요즘에 많이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삶에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웰다잉 강의 또 철학 강의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저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돼지의 행복은 푸주간에 걸리고 소크라테스의 불행은 책장에 꽂힌다. 자기의 삶이 푸주간의 고깃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서. 사색할 줄 모르고 철학할 줄 모르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동물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안 해본 사람은 나는 감히 말하는데 돼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을 건데 뭐하러 해?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땡이지. 뭐 이런 사고. 막 수익 화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 역시 전화번호 삭제, 차단.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왜 해? 왜 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왜 해? 저 참고로 저희 장인 아까 보셨죠? 우리 장인어른 이제 돌아가신 몸이 안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집안을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웰다잉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해? 어차피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동 수단으로서의 그런 바이크나 오토바이, 조그만 자동차 이건 내 신체를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나의 사회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 그거 왜 해? 내일 모레 며칠 살지도 못할 건데 돈 아깝게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노인들 우리 할머니들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쌍꺼풀 수술하죠. 예쁘게 다듬죠. 아니 나이 먹어갖고 그냥 주름새 생겨도 살지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까? 꾸미는 게 잘못입니까? 어느 나이 드신 분들이 내일 돌아가신 분이 침대를 사고 싶어 하죠. 아, 이분은 마지막을 편안하게 사고 싶으시구나.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거든. 아까 얘기 버킷 리스트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분이 그래요. 이놈의 할망구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300만짜리, 500만짜리라든가? 그걸 사겠대요. 그럼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 사람도 말해봐야 지쳐. 말 섞으면 그 에너지 낭비야. 너는 그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란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죽음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죽음이 뒤임돌이 되는 사람들,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 좀 불편하니까 뭐 싸구려라도 타세요.
엄마가 필요하신다면 그 뭐 침대 500만 원 사세요. 쌍꺼풀 수술 필요하다면 하세요. 형편이 된다면. 죽음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뒤임돌이 되는 거죠. 죽음을 생각이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매 순간 하나하나가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거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매사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어. 또 이 남은 시간을 선물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아,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빛나고 보람되게 살아야겠다.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 남은 순간이 나에게 선물이다. 사고가 틀리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이죠. 돼지의 행복보다는 소크라테스 불행이 몇 번이 낫다.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불행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딱 보면 웰다운 교육은 실존을 위한 수업이다. 단지 죽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는 웰다운 교육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 죽음을 알게 됐어. 죽음을.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이 계속되는 한 나의 죽음도 계속되기 때문에 난 항상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기억하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 뒤에 노예 한 명이 따라온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끊임없이 반복한답니다. 너의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 영광에 빠져서 너가 죽는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라. 또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퇴관식 되면 조그만 호주머니에 흙을 한 줌 넣어준답니다. 조그만 주머니에 흙을 넣어주는데 그 의미는 뭐겠어요? 네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된 것에 대한 영광에 취해서 죽음을 잊지 마라. 그러면 항상 메멘토 모리 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곧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교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까르페 디엠,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지금을 즐겨라. 그리고 김연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신나서 미치도록 외치고 있는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는 독일어로 아모르 파티. 우리가 영어로 파티, 사랑의 파티, 놀자라는 파티가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 이건 니체. 독일의 철학자. 뭔가 열심히 하려면,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모르 파티 해라. 너의 운명을 즐겨라. 너의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죽고 싶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다 하더라도 지금 온갖 너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 강의 이렇게 끝냅니다. 고맙습니다.